2025년 신경세유표 연구 및 교육 지원 사업 오디오 극 7인 7색 실학으로 통하다. 네 번째, 범애와 평등의 사상가 담원 홍대용. 아우네 장터? 쌤, 아우네 장터는 우리 유관순 열사님의 거사 장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우네 장터 근처에 우리 홍대용 선생님의 묘소와 생가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병천순대? 그 유명한 병천순대? 쌤, 여기 병천순대 거리예요. 우와, 아우네가 병천에 있었네요. 쌤, 병천에 아우네가 있는데요. 그럼 형네장터도 근처에 있나 보죠? 형네, 아우네. 두 형제가 장터에서 무얼 했나 보죠? 아우네, 형네, 아우네, 형네. 어우, 아재 개그에나 있는 코드 같아요. 지난번 아수라 백작 2탄이세요? 네. 뻔뻔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형제는 없어요. 실은 아우네, 병천 같은 말이에요. 아우를 병자에 내천자, 한글로 쓰면 아우네고 한자로 쓰면 병천이죠. 근방을 지나는 두 내가 서로 합쳐진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 자, 여기에서 남쪽으로 순대거리를 지나 2km 정도만 걸으면 홍대용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쌤, 담원 선생님은 예사로운 유학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검은고도 잘 탔다면서요. 네, 그의 학문은 폭이 넓었습니다. 각종 기예와 천문, 역법, 병기, 수학, 음악에 이르기까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러한 공부는 궁극적으로 유교의 가르침으로 종합되었답니다. 진정한 레알 유학자였죠. 쌤, 담원 선생님 여행도 좋아하셨다면서요? 맞아요. 담원은 여행도 좋아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 여행은 담원에게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작은 나라 사람으로 큰 나라에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담원이 배운 대부분의 학문이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 근원을 확인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중국을 오랑캐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는 걸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담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말하기를 지금은 오랑캐가 차지하고 있지만 문물이 비록 변해도 산천은 의구하고. 많이 느끼하신데요. 원래 목소리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오랑캐가 차지하고 있지만 문물이 비록 변해도 산천은 의구하고 의관이 비록 변해도 인물은 고금에 다를 바 없다. 어찌 한번 천하가 큼을 보고 천하 선비를 만나 천하 일을 의논할 듯이 없겠는가. 비록 더러운 오랑캐라 하더라도 중국을 차지하여 100여 년 태평을 누리고 있으니 그 규모와 기상이 어찌 한번 볼만하지 않겠는가. 그는 중국어를 배우며 기회를 기다렸는데 을유년 35세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당시엔 청나라 수도 북경을 연경이라 불렀고 중국에 사신이 가는 것을 연행이라 불렀는데 8살 연상 숙부 홍억이 사절단의 서장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카 홍대용을 자제군관으로 추천했죠. 자제군관이 뭐예요? 아주 옛날 우리 어릴 때 추억의 영어로 깍두기라고 해야 할까요? 전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네. 사신단에 특별히 데려가는 사람이었는데 공무를 맡는 게 없어서 시간을 더 자유롭게 사용하여 여행을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담허는 북경에 온 유구, 몽고, 위구르, 러시아 사람을 만나고
서양 선교사 두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지요. 우와, 그렇게 많은 나라 사람을요? 네, 담원은 북경에서 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남쪽 중국 항주에서 온 새 선비를 만난 것이 큰 인연이었어요. 항주라면 서호가 있는 큰 도시 아니에요? 이야, 항주를 아시네요, 미람님. 보통이 아니시네요. 네, 그들은 절강성 항주 출신의 엄성, 반정균, 육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항주에서 과거를 통과한 수재들이었고 북경의 간정동에 머물며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담원 일행이 안경을 구하러 갔다가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육비는 36세인 홍대영보다 12살이 위였고요. 엄성은 1살 아래였습니다. 반정균은 25세로 가장 젊었고요. 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타고난 성질이 다르고 재주와 학문에 장단이 있으나 겉과 속이 일치하고 마음과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 세속 선비들의 거칠해하는 태도가 없다는 점에서 모두 같다. 담원은 전형적인 주자학자의 입장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주자학이 이미 한물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담원은 이들과 학문적 논쟁을 했는데 생각이 다른데도 그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북경에 머문 그해 2월 7번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죠. 먼 이역에서 지기의 인연을 맺은 겁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자 벌써 이별이 걱정되었습니다. 헤어지면 살아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작별하는 날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한 번 이별로 그만이구려. 우리가 저승에서 서로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기를 맹세합시다. 저승에서 서로 만나. 우와, 신학계의 브로맨스 하트 뿅뿅뿅. 너무 멋져요. 담원은 귀국 후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편지 내용은요. 지난번 중국 여행도 경화 인문의 숲에서 벗을 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다행히 서호에서 오신 세 분 선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만나보고 바로 벗이 되었고 믿음을 맹세했습니다. 아, 7일간의 아름다운 만남은 즐거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도로 된 일이겠습니까? 실로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오, 하늘이 맺어준 인연? 와, 쌤, 우리 홍대영 선생님이 중국 가셔서 브로맨스의 끝판을 찍으셨네요. 중국에 다녀온 이듬해 1767년 홍대영은 주로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이때 지식인 집단인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등과 자주 만났죠. 아, 쌤, 알아요.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백타파. 묻지도 않았지만 오, 좋습니다. 백타파 맞고요. 그의 중국 여행과 교훈은 백탑의 벗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중국 여행의 꿈을 꾸게 했죠. 그리고 그들의 꿈도 오래지 않아 실현되었습니다. 유금은 1776년에, 이덕무 박제가는 1778년에, 박지원은 1780년에 북경에 갔고요. 유득봉은 1790년에 박제가와 함께 연경에 갔습니다. 이때 홍대용의 교우관계가 이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일종의 국제적 문화학술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죠. 이번 편은 실학의 국제 브로맨스 편이군요. 그런데 이와 달리 홍대용의 교우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랑캐 왕조에서 벼슬을 나는 한인들과 교류를 했고 강의 건룡치세를 인정했다는 이유에서였었죠. 이런 태도에 대해 홍대용은 답답했습니다. 사실 홍대용의 연행 때 항주의 선비들과 학술적 논쟁을 하면서
불교나 양명학에 기운 그들에게 주작자로서의 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벗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반성도 되었습니다. 다녀와서 쓴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유교와 불교의 논쟁은 예로부터 분분합니다. 저와 엄성도 일찍이 논변을 하여 제 말이 옳다는 인정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기기 좋아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고질적 허물입니다. 제가 세상 경험으로 조금 깨달은 것은 각기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을 구제한다는 점에서 유교든 불교든 모든 현자나 군자가 되는데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와,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을 구제한다는 점에서 유교든 불교든 모두 현자나 군자가 되는데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 대목 요즘 세상에 빗대어 생각해봐도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담원은 공관병수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관병수란 공평하게 모아서 아울러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담원은 정통 주자학자 입장이었는데 중국 여행 후 사상의 폭이 확대됩니다. 바로 담원의 책 의산문답이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여기에 담긴 그의 인물균, 화이실 사상은 실학자로서의 통렬한 통찰이었으며 조선사회의 편협성과 낙후성을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었습니다. 어려워지네요. 인물균이란 뭐죠? 네, 미람님,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달립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귀하고 물이 천하며, 물의 관점에서 보면 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할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물은 균등하다. 분별과 배제의 논리에 대한 평등과 공존의 논리라고 할 수 있죠. 오, 세계관이 지금의 관점처럼 심플한데요? 달린다고 하셨는데 경쾌해서 좋아요. 홍대영은 또 우주 무한, 지구 자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와, 그 시대의 조선에서 우주무한, 지구자전에 대해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담원은 또 지구가 그냥 땅덩어리가 아닌 활물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헐, 대박. 그거 서양에서는 거의 요즘 이야기하는 사상 아니에요? 대단하지요.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날아다니시네요. 또한 우주는 무한하며 지구는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일 수 없다고 논파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세계가 있다. 별들의 세계에서 본다면 지구도 역시 하나의 별일 뿐이다. 끝없는 세계가 우주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지구만이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담원의 생각은 인간 중심, 지구 중심의 생각을 해체하는 겁니다. 주체를 상대화시키는 거죠. 와, 담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이란 단어가 자연스레 우러러붙네요. 완전 제 스타일이세요. 그런데요, 또 화일은 뭐예요? 네,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임금을 높이며 각각 자기 나라를 지키고 각각 자기 풍속을 편안히 여기는 것은 중화나 오랑캐나 같은 것이다. 담원 선생은 화이론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의 편협함에 크게 실망했지요. 소중화주의도 화이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아류입니다.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문명과 야만을 구별해서 다른 종족을 야만시하고 오히려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요. 화이일은 이런 구분을 부정한 것이죠. 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홍대용 선생님이 지금까지의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쇼킹하신 분 같아요. 전 이런 남성이 좋아요. 유감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시라. 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남은 이야기는 우리 홍대영 선생님의 무덤에서 마저 할게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생가터도 있습니다. 자, 출발! 쌤, 바로 가실 거예요? 네, 여기 순대거리인데 네, 먹고 가야지요. 네. 출연 쌤 서승원, 미람 이은미, 극본 김태희, 기술 행군픽처스, 제작 다산연구소. 이 영상은 2025년 신경세유표 연구 및 교육 지원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